네, 안녕하세요. 무수TV 서정구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 보실 종목은 시공테크라는 종목이에요. 이 시공테크라는 종목은, 우리가 유일하게 전시 사업하는 거 있죠. 박물관이라든지 과학관이라든지 이런, 전시 문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독특하죠. 굉장히 독특하고, 관련 대선 관련주에도 뭐 속할 수도 있고요. 예, 일반적으로 뭐 이재명 관련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와는 달리 우리가 꼭 대선주라고 해서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이거는 벌써 뭐 수익이 많이 이렇게 구현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다 아니다 이런 말들이 많으신데, 이재명 테마주다라는 것이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들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좀 하기도 하는데 말이죠. 일단 이게 뭐 대선 후보 관련주다 대선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제쳐두고요,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자, 왜 그러냐면 뭐 예전에 뭐 6,600원이나 7,000원대에 가까운 금액에서 이렇게 물리신 분들이 제법 계실 건데, 그래서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시공테크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전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독특한 업종이고요. 이 뭐 해당하는 다른 업종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거의 독보적으로 이렇게 다 하는데, 시공테크라는 이 회사에서, 이 회사가 우리가 오랫동안 근래 작년 9월부터 오랫동안 박스권을 만들다가 이렇게 박스권을 탈출하는 장면을 보입니다. 예, 최근에 들어와서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박스권을 탈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어요. 그렇게 해서 상승을 조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얼마만큼 더욱더 상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큰 화면으로 보시면, 우리가 더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조금 걱정스럽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런데 요 앞전에서 박스권을 만들었고 저희들 회원들은 이 박스권 늘 그렇습니다. 저점 공략을 하죠. 저점 공략을 해서 대략 4,000원, 4,000, 3, 400, 500원, 600원 이 가격대에서 지금 매수를 다 했어요. 지지선에서 매수를 해서 지금 수익을 잘 내고 있는데, 짧게 보면 여기서 지금 현재 지지선을 만들고, 여기서도 또 지지선이 하나 더 4,800원대 언저리에서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종목을 해당 종목을 공략한다면 우리가 4,800원대 언저리에서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하다. 물론 가격 차이는 뭐 5,000원에 매수를 하실 수도 있겠고 더 낮은 가격에 매수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자, 이 가격대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조정형 구간을 가지게 된다면 충분히 상승 동력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6,600원대에 머물러서 이렇게 매수를 하신 분들도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부분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게 대선주다 해서 그때 급등을 할 때 우리 이렇게 막 급등을 하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자, 이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도 너무 크게 이렇게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뭐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이렇게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적절한 타임에게 대응을 좀 잘 하시면 충분히 뭐 괜찮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공테크라는 종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회사는 탄탄합니다. 바닥을 탄탄하게 지금 잡고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고, 주가가 근래에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 번의 조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신이 아닌 이상 주가가 얼마만큼 상승할지 하락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배가 간다, 10배가 간다, 20배가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황당한 이야기고요. 황당한 이야기고, 충분한 상승 동력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강력한 지지선을 여기서 형성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을 하거나 상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업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 기업만 가지고 있는 특성은 아닌데 말이죠.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전시 사업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매출액도 꾸준하게 1700, 700, 또 1100, 2018년도에는 조금 매출이 다소 주춤했지만 코로나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을 말을 하느냐. 자, 꾸준하게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박물관이라든지 또는 어떤 과학관이라든지 이런 전시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문화 콘텐츠 사업을 즐길 때 우리가 그 해당 박물관이나 또는 전시관이나 과학관 이런 데를 우리가 관람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일부 무료인 데도 있지만 관람료를 받고 이렇게 운영 중인 데도 있어요. 근데 전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슨 박물관 이런 시스템이 뭐 동물박물관도 있고요. 동물원이 아니라 동물박물관도 있고 식물박물관도 있고 또는 뭐 과학박물관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테마들이 구성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번 설치를 하면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없다 보니까 타격은 받았겠죠. 그죠? 그리고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문을 열기가 힘드니까 아무래도 조금 수익 메리트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왜 그럴까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박물관과 그리고 각종 전시관들이 어떻습니까? 사후관리에 AS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 부품을 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AI 뭐 예를 들어서 실험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부품 이런 것들도 전시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전자매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AS. 그래서 그런 AS만을 가지고도 영업이익을 현재까지 잘 내고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재무제표를 보시면 하나 특이한 점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올해 현재까지 우리가 간단 계산, 단순 계산을 하게 되면 3, 4분기까지 영업이익이 21억인데 당기순이익은 얼마냐? 42억입니다. 왜 이럴까요?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큽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 금융자산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금융수익이 많다는 겁니다. 즉 본연의 사업뿐만 아니라 플러스 금융수익이 골고루 나와요. 여러분 2019년도에 한번 보시면 재무제표에 보시면 영업이익을 보시면 80억인데 당기순이익은 153억입니다. 즉 말하자면 73억이 물론 다른 수익과 비용이 조금은 차지할 거예요. 근데 금융수익이 73억 정도가 발생했다고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너무나도 이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저 금융상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만큼은 탄탄대로를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더욱더 좋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바로 부채 비율입니다. 제가 이 기본적 분석에서 부채 비율을 조금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이 부채 비율이 35.4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부채 비율이 이자가 나가는 부채가 있을 수도 있고 이자가 나가지 않는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나가는 부채라는 것은 뭐 금융권에 차입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러나 이자가 나가지 않는다는 단순하게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 외상으로 구입했다는 겁니다. 그런 부채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부채는 차입금에 대비해서 이자가 수반되지 않아요. 즉 말하자면 이자가 수반되는 부채가 있고 이자가 수반되지 않는 부채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금융수익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이자가 수반되는 대출이 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즉 말하자면 무차입 경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른 회사에 비해서 이 회사는 금융수익이 잘 발생한다. 즉 이자가 들어온다든지 각각의 어떤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착실하게 기업의 안정성을 구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보율은 점점 2017년도에 872%, 그리고 2018년도에 863%, 그리고 2019년도에 1011% 만큼 상승했고 올해는 대략 현재까지는 1037%지만 4, 4분기까지 끝나면 뭐 1040%는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장점은 재무제표에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둘째, 그런 현금성 자산이 금융수익이 현금성 자산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은 현금도 현금성 자산인데 예금, 우리가 입금시켜 놓은 예금도 금융자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수익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 그만큼 그 기업의 안정성은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 줘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재무 건전성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시공테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기술적 분석에서도요. 박스권에서 갓 이탈한 그런 종목으로서 상승 동력이 있지만 재무 분석, 저 기본적 분석에서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금융자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안전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본적 분석에서 생각을 하시면 다른 것은 거짓 문제가 될 게 없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더 좋은 호재가 있습니다. 어떤 호재가 있느냐? 여러분들 이 회사는 전시를 합니다. 전시 시공을 해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전시 사업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회사는 그 AS라든지 사후 관리라든지 부품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익도 발생을 했고 금융 수익도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백신이 나와요. 그리고 치료제도 나오겠죠, 당연히. 자, 백신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기간의 문제, 시간의 문제일 수는 있어요. 시간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은 백신이 언제 우리 국민들에게 투입이 되어서 백신을 맞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에서 탈출하는 시점. 그게 시간이 언제인지, 그죠? 그거는 물론 알 수는 없습니다. 뭐 당장 뭐 1, 4분기에서 할 수도 있고 2, 4분기에 투입을 할 수도 있고 3, 4분기 아니면 연말까지 가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정치적인 부분이니까 우리는 말을 하지 맙시다.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나 결국은 코로나는 해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접근해 볼까요? 자, 코로나가 지금 해결되기 전에 이 지금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고 기업이 이익을 내고 있어요. 손실이 아니라 이익을 내고 있다. 근데 이 전시 사업이라는 게 코로나가 어떻게 해요? 해결이 된다면 이 전시 사업은 더욱더 지금보다는 더욱더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의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 시공테크라는 회사는 굳이 이재명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상승 동력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차트에서도 기술적 분석에서도 어, 우리가 그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의 그 박스권에서 살짝 이탈한 정도다. 그죠?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상태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코로나가 끝나면 더욱더 전시 사업에 대한 수익은 향상이 될 것이라는 부분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는 지금보다는 찾는 사람이 많을 거니까. 그죠? 그럼 찾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만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고장도 나고. 그럼 고장 AS를 하게 되면 또 수익도 나고. 그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금융 수익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현금은 자꾸 쌓여만 가고.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재무 건전성이 확실히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 급등을 노릴 수도 있겠고요. 제가 신이 아니라서 몇 배가 간다 이런 말씀은 감히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상승 동력이 있는 이 해당 종목도 포스트 코로나주라고 할 수 있겠죠. 코로나 이후에 정말 상승을 해야 되는 제자리로 찾아가야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주다 이런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이 회사 본질 차원에서도 상승을 할 것이고 또한 포스트 코로나주에는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고 편성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락을 우리가 예상을 한다기보다는 확률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무스TV 서준구 대표였습니다.